징기스칸은 몽골인이 아니다. 하나버드 몽골 학자의 발표에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그가 밝힌 건 초원을 지배한 황제가 잊혀진 40m 에 동방 달한다. 왕국의 후손이라는 사실. 그 규모만으로도 몽골은 충격에 빠졌고 한국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반발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중국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미국, 유럽, 전 세계 학계까지 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유라시아의 근본을 뒤흔드는 역사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노얀입니다. 몽골 외교관의 아들로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건 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 빼곡히 꽂힌 몽골 역사책들. 노얀, 우리 조상을 잊지 마라. 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몽골 대사관에서 일하시며 평생을 조국을 위해 사신 분이었죠. 그분의 목소리엔 언제나 자부심과 동시에 뭔가 아쉬움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징기스칸. 세계를 정복한 영웅. 저는 그분에 대한 책을 읽으며 자랐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정말 어디서 온 걸까? 몽골 초원의 한 부족장 아들로 태어나 갑자기 천하를 호령하게 된 건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하버드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우셨던 게 기억납니다.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죠. 보스턴으로 떠나는 날 히드로 공항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의 진실을 찾아라.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이건 제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될 거라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 첫 학기는 도서관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와이드너 도서관 3층 자료실 구석자리가 제 지정석이 됐어요.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밤 10시 폐관 시간까지 앉아 있었죠. 페르시아어 문헌, 아랍어 기록, 몽골 비사의 다양한 번역본들을 읽으며 저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뭔지는 몰랐지만 분명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보스턴은 아직 쌀쌀했고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발밑에서 작년 가을 낙엽들이 바스락거렸죠. 봄이 오고 있었지만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이 남아있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페르시아어 문헌을 펼쳤어요. 13세기 역사가 라시드 앗딘의 기록이었는데 손으로 넘기는 양피지 페이지마다 먼지가 날렸고 그 먼지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이며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커피를 마시러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배경소음처럼 흘러갔는데 한 단어가 제 귀를 붙잡았어요. 발해. 제 발이 멈췄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던 동작이 그대로 굳었죠. 발해 멸망 후의 왕족들 행방이 묘연하잖아. 일부는 고려로 갔다는데 나머지는 북쪽으로 도망쳤다는 기록도 있대. 북쪽. 몽골 초원은 발해의 북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어요. 보르지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징기스칸 일족의 성씨 보르지긴. 그리고 발해. 두 단어의 음가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만약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정말로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건 제가 평생 믿어온 우리 민족의 기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노트를 꺼내 급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보르지긴의 어원은 무엇인가? 푸른 눈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몽골어로 푸른 눈은 전혀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늘 이상했었습니다. 왜 그들의 성씨가 그런 뜻을 가져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됐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걸 물어봐도 되는 걸까? 너무 황당한 질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실례합니다. 방금 발해 이야기하셨죠? 3명의 학생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중 한 명, 나중에 민재라고 소개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네, 한국사 과제하는 중이에요. 저는 침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발해 왕족의 성씨가 뭔지 아세요? 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대씨요. 대조영이 세운 나라니까. 대씨.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왕을 뜻하는 말, 간. 거란어나 여진어에서 왕을 뜻하는 전미사였어요. 보르지, 대씨, 간.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발해어, 왕, 군주. 자료가 별로 없었지만 인접 언어들을 찾아 나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도서관 안이 어두워졌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제 책상을 비추고 있었죠. 도서관을 나왔을 때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찬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폐 속 깊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발을 옮기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식욕이 없었죠.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빈 페이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첫 줄을 적었죠. 가설. 보르직인 일족은 발해 왕족의 후손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유라시아 역사 전체가 다시 쓰여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몽골 제국의 시조가 동아시아 고대 왕조의 후손이라니 누가 이걸 믿을까요?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진실이라고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거리, 가로등 아래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도서관에서 읽었던 문헌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동방의 왕자는 해가 뜨는 땅에서 왔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냥 시적인 표현이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해가 뜨는 땅, 해동, 그건 한국을 가리키는 고대 표현이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발해의 역사, 926년 멸망 이후 왕족들의 행방, 몽골 초원의 10세기 기록들.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창밖이 하얗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커피를 마셨는데 식어 있었어요. 언제 탔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조상을 잊지 마라.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찾아내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원을, 숨겨진 뿌리를. 핸드폰을 꺼내 사양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몽골 출신 역사학자이신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제 멘토였어요. 교수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거든요. 보르직인, 발해, 동방, 왕족 이 단어들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새벽 6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수님의 답장이었어요. 내일 아침 9시. 내 연구실로.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도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아신 거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비는 그쳤고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쓸 여정,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뿌리를 찾을 여정이. 민재와의 그 짧은 대화 이후로 2주가 흘렀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의 모든 몽골 관련 자료를 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문헌들은 단편적이었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도서관 3층 자료실에 앉아 있었는데 동양학 자료실 사서 조앤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조앤은 이 도서관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노얀, 특별 열람실에 관심 있어요? 저는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별 열람실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뭔가요? 조앤은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하 3층에 미분류 문서들이 있어요. 19세기 말에 수집된 자료들인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됐죠. 일반 학생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분류 문서라니. 그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연구 목적을 명확히 써야 해요.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그날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몽골 보르직인 일족의 기원에 관한 연구라고 적었죠. 조앤이 추천서를 써주셨고 3일 후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조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었죠. 그 두 가능성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지하 특유의 냉기와 습기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긴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조앤이 앞장서 걸었고 저는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는 19세기 말 수집된 문서들이에요. 당시 하버드 교수들이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며 모은 자료들이죠.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너무 방대해서 손을 못 댄 거예요. 조앤이 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천장까지 닿는 선반들이 보였어요. 수백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몽골 관련 자료는 저쪽 구역이에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천천히 보세요. 조앤이 손전등을 켜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양피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인 13세기 기록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페르시아어 문서들이었어요. 역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낡은 양피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페르시아어와 아랍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방의 왕자 보르지는 해동의 멸망한 왕국에서 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손이 떨려서 양피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선조는 데시어스나 초원에서는 보르지긴이라 불렀다. 해동. 해가 뜨는 동쪽. 한국을 가리키는 고대 표현이었습니다. 멸망한 왕국. 바레조. 데시. 바레 왕족의 성씨였어요. 이건 제가 찾던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가설이 아니라 13세기에 기록된 문헌적 증거였어요. 페르시아 학자가 직접 남긴 기록이었던 겁니다. 조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앤이 다가왔어요. 이 문서 복사할 수 있나요? 조앤이 양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허가된 연구 목적이라면 가능해요. 하지만 원본을 반출할 순 없어요. 사진 촬영은요? 그건 괜찮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이 증거를 잃어버릴 수 없었거든요. 상자 안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문서가 2장 더 나왔어요. 한 장은 아랍어로 쓰여 있었고 다른 한 장은 몽골어와 페르시아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보르지긴의 조상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 그들이 멸망한 왕국의 후손이라는 것.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상자 하나하나를 열어 확인했어요. 먼지를 뒤집었으며 무릎을 꿇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낡은 문서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느새 오후 6시가 됐어요. 조앤이 말했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다시 와요.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4월의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천천히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흥분과 피로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샀지만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양피지의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밤이 깊어갔습니다. 커피를 끓여 마셨어요. 뜨거운 커피가 목으로 넘어갔지만 정신은 더 또렷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 문서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몽골 학계는 뭐라고 할까?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한국은요? 창밖이 하얗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번역이 끝났어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보르지긴 일족의 조상은 동방의 동국에서 왔다. 그들은 왕족이었으나 전란으로 초원으로 도망쳤다. 926년 발해국이 멸망하자 왕자 일부가 북쪽 초원으로 이주했고 그들의 후손이 보르지긴이 되었다. 증거였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증거.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 문서 하나로 충분할까? 누군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언제 끓였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한 장의 문서가 시작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사얀 교수님을 만난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백발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 어제 찍은 문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셨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죠. 저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했고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노얀. 교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야. 진짜입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하나의 문서로는 부족해. 학계를 설득하려면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네. 다양한 언어권의 문헌을 찾아야 해. 교차 검증이 필요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교수님은 책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아랍어부터 시작하게. 그 다음 만주어, 거란어, 티베트어. 고대 한국어도 배워야 할 거야. 향찰, 이두, 구결까지. 제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15개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뜻인가요? 최소한으로 말이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잤어요. 가끔은 그것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문자가 보였거든요. 아랍어 알파벳, 만주어 자모, 거란 문자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책상 위는 언어 교재들로 가득 찼어요. 아랍어 문법책, 만주어 사전, 거란어 해설서, 고대 한국어 향찰 자료. 층층이 쌓인 책들 사이에 앉아서 저는 하루 종일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침침해졌고 목이 뻣뻣해졌죠.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랍어로 된 13세기 여행기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븐 바투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했죠. 몽골의 황금 시족은 동방에서 온 왕족을 뜻한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교차 검증이었습니다. 2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만주어 문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초기 기록이었어요. 그들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보르지긴의 선조는 발해국 왕족이었다. 발해의 만주어 표기였습니다. 또 다른 증거였어요. 손으로 노트에 적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거란어 비문의 독에 성공했어요. 요나라 시대의 비석이었습니다. 풍화작용으로 많이 손상돼 있었지만 핵심 문장은 읽을 수 있었어요. 발해가 망하자 왕족 일부가 북으로 갔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페르시아어, 아랍어, 만주어, 거란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티베트어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라싸의 한 사원에 보관된 문서의 사본이었어요. 눈앞에 글자들이 흐려졌습니다. 집중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갑자기 코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피였어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코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까맣게 그늘이 져 있었죠. 휴지로 코를 막았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저일까? 3개월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코피는 멈췄지만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거든요. 4개월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고대 한국어 이두 문서를 읽고 있었어요. 신라 말기 기록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눈을 비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제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옆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얀, 정신 차렸어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도서관에서 쓰러진 거 제가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의사였는데 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과로예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쉬는 순간 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민재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도서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사얀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노얀, 무리하지 말게. 건강을 잃으면 연구도 할 수 없어. 괜찮습니다, 교수님. 계속해야 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도와주지. 혼자서는 안 돼. 그날부터 교수님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담당하셨어요. 저는 만주어와 거란어, 고대 한국어에 집중했죠. 둘이서 하니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5개 언어권에서 총 47개의 문헌을 확보했습니다. 페르시아어 10개, 아랍어 8개, 만주어 7개, 거란어 5개, 티베트어 4개, 몽골어 6개, 고대 한국어 7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보르지기는 동방 왕국에서 왔다. 발해 멸망 후 왕족이 북으로 갔다. 몽골 황금 시족의 뿌리는 해동에 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밤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초원 위를 말을 타고 달리는 꿈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돌아왔구나. 우리 왕자여.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베갯니지 젖어 있었어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증거를 모으는 건 끝났어요.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가 진전될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일들이었죠. 도서관 사물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갔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제가 깜빡한 줄 알았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 노트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항상 날짜 순으로 정리해두는데 누군가 꺼내봤다가 다시 넣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가락 자국도 남아 있었어요. 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제 자료를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더 이상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기분 탓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였어요. 도서관 야간 열람실에서 혼자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열람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웽웽거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저는 가방에서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저 허가받고 들어왔는데요. 상부 지시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경비원은 제 학생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뭔가를 휴대폰으로 찍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갔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3일 후 도서관에서 작업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틈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각도가 달랐어요. 누군가 만지고 간 겁니다. 옷장문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침대 시트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던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 집에 침입할 수 있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1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도난당한 물건이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사하기가 어렵네요.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면 침입으로 보기도 애매하고요. 경찰은 간단히 현장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도움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사얀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했죠. 교수님은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중국어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당신의 연구는 위험합니다. 중단하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삭제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멈추십시오. 가족이라는 단어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사얀 교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노얀,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하네. 자네 연구가 중국 학계를 자극한 모양이야. 왜 그럴까요? 몽골이 한국계 왕족에서 나왔다는 건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야.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데 그 발해 왕족이 몽골 제국을 세웠다는 건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순 없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캠퍼스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동양인이었습니다. 노얀 씨죠? 누구시죠? 남성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중국 대사관 문화부에서 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남성은 벤치를 가리켰어요. 앉았습니다. 남성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죠. 연구를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였어요. 50만 파운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연구비입니다. 다른 주제로 연구하십시오. 몽골사는 민감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절합니다. 남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울란바토르 집 앞에서 장을 보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어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계속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감히 협박을.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죠. 남성은 봉투를 벤치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사얀 교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사진도 보여드렸죠. 교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얀,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 내 집으로 오게. 당분간 숨어 지내야 해. 연구를 중단해야 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리 끝내야 해. 발표하기 전에 막으려는 거야. 일단 세상에 공개되면 그들도 손쓸 도리가 없어. 그날 밤 짐을 싸서 교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리를 지켜봤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멀리서 멈춰 서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당분간 집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딸의 연구 때문에 당신들이 위험해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어요.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였으니까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가야 했어요. 이 연구는 옳습니다. 누가 막으려 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우리 민족의 뿌리니까요. 협박과 위협 앞에서 굴복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겠다고. 증거를 완성하고 발표하겠다고. 그들이 막기 전에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제 민족의 역사니까요. 잃어버린 뿌리를 찾는 여정이니까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얀 교수님은 어느 날 저녁 말씀하셨습니다. 노얀, 문헌만으로는 부족해.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네. 저는 교수님 연구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스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DNA 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네.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아무리 문헌이 많아도 누군가는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하지만 과학은 다르지.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몽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르직인 후손이라 주장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간 수소문했습니다. 사얀 교수님의 인맥을 통해 몽골 국립대학 역사학과와 연락을 취했어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가능성 있는 가문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몽골 출신 역사학자 바트라는 분이었어요. 제 가문이 보르지긴의 직계입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울란바토르로 오십시오. 저는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몽골의 겨울 끝자락이었죠. 그리웠어요. 이 차가운 공기, 이 넓은 하늘, 이 모든 게 제 고향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국립도서관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돌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 노인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노얀 씨죠? 저는 바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트 씨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분은 두꺼운 가죽 케이스를 꺼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죠. 안에 낡은 책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가문의 족보입니다. 27대째 보관해 온 거죠. 손으로 넘겼습니다. 양피지 같은 종이에 몽골어와 한자가 섞여 쓰여 있었어요. 맨 앞장에 적혀 있는 문구를 읽었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시조는 동방 바레국 왕자 보르지. 바레국. 바레의 몽골식 표기였습니다. 그리고 왕자 보르지. 이건 제가 찾던 바로 그 증거였어요. 바트 씨, 이걸 DNA 검사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죠. 시대가 시대였으니까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체열을 진행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의료센터였어요. 바트 씨와 저, 그리고 바트 씨가 모아온 보르직인 가문 후손 5명이 함께했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자신들의 기원을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샘플을 옥스퍼드 유전학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특별 냉동 컨테이너에 담아서 항공으로 운송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샘플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한국에도 연락했습니다. 민재가 도와줬어요. 경주 대시 문중에 연락해 볼게요. 발해 왕족 후손 가능성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민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경주 대시 문중 어르신들을 설득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기원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2주 후 한국에서도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경주 대시 문중 후손 6명의 DNA였어요.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Y염색체 분석이었어요. 부계를 통해 전해지는 유전자를 추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기다리는 한 달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모든 게 무너지는 건가요? 사얀 교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다리게. 과학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어느 날 오후 교수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노얀, 결과가 나왔네. 지금 당장 연구소로 오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뛰어서 연구소로 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됐어요. 교수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복잡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보르직인 가문의 Y염색체 분석이고, 한 선이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경주대씨 가문이 분석이네. 또 다른 선이 나타났습니다. 두 선이 거의 겹쳐져 있었어요. 일치율이 얼마나 되나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99.7%야.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러시아 박물관에 보관된 13세기 몽골 귀족 유골도 분석했네. 교수님은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일치해. 같은 혈통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제가 찾던 진실을, 문헌이 말한 것을 과학이 뒷받침해 준 거예요. 징기스칸의 조상은 발해 왕족이었습니다. 몽골 민족의 뿌리는 동쪽 한반도에서 시작됐어요.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어요. 교수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교수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자네가 해낸 거야. 자네 혼자서. 아니에요. 교수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날 밤 울란바토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증명했어요. 우리 조상이 누군지. 정말이니? 네. 과학이 증명했어요. DNA가 일치했어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랑스럽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저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두려움, 협박, 위협,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사얀 교수님과 함께 조용한 몽골 식당에 갔습니다. 양고기 수프를 먹으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이네. 두렵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자네는 진실을 찾았어. 그 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역사를 다시 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진짜 이야기를 말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결과를 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학계는 받아들일까요? 교수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하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는 거야.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파리행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긴장이 아니라 각오 같은 거였습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중앙아시아 학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193개국에서 학자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단순한 논문 발표가 아니었어요. 한민족의 기원을 다시 쓰는 일이었으니까요. 파리에 도착한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에펠탑이 저 멀리 보였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내일 발표로 가득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목을 적실 수 있었습니다. 사얀 교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노얀, 준비는 됐나? 네, 교수님. 긴장하지 말게. 자네가 찾은 건 진실이야.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진실이 언제나 환영받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특히 그 진실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발표문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반박이 쏟아질지 상상해봤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들었던 것 같아요. 학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죠. 면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소르본 대학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중국 대표단석이 보였습니다. 장신하오 교수가 앉아 있었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계속 말랐죠. 사얀 교수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자신 있게 하게. 진실은 자네 편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노얀입니다. 오늘 몽골 민족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켰어요. 징기스칸의 혈통은 발해 왕족에서 시작됐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중국 대표단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장신하오 교수였죠. 말도 안 됩니다. 근거가 뭡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신경 썼어요. 47개 언어권의 문헌과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페르시아어 문헌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13세기 페르시아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보르지긴의 조상은 동방해동국에서 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랍어 문헌도 보여줬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제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9세기 아랍 여행자의 기록입니다. 발해 멸망 후 왕족이 북쪽 초원으로 이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주어 비문 사진도 올렸습니다. 장신하우 교수가 다시 소리쳤어요.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NA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전자 분석 결과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수치들이 명확했어요. 보르지긴 가문과 경주 대씨 가문이 Y염색체가 99.7% 일치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13세기 몽골 귀족 유골과도 일치합니다. 장신하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건 역사 왜곡입니다. 장 교수님.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부정은 자유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장 교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중국 대표단 전체가 퇴장했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하지만 나머지 학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계속했어요. 티베트어 경전, 거란어 비문, 고대 한국어 이두 문서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각 문서를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이건 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진실만을 말합니다. 몽골 제국의 시조는 동아시아 고대 왕조의 후손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최태성 교수님이 발언권을 요청하셨어요. 이 연구는 단지 학문을 넘어서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노얀 박사는 21세기 유라시아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학자 하시모토 교수도 일어났어요. 저는 30년간 몽골사를 연구했습니다. 이 발표는 충격적이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학자들도 지지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해냈어요.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식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증거를 준비했어요. 투표가 진행됐죠. 노얀 박사의 연구를 공식 인정하는가? 찬성 147표, 반대 8표, 기권 38표.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회의장이 떠들썩해졌어요. 사얀 교수님이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해냈네. 정말 해냈어. 민재도 달려왔어요. 노얀 축하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박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먼 길을 왔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노얀 뉴스 봤니? 온 나라가 떠들썩하구나. 엄마. 자랑스럽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유네스코 인정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리에서 울란바토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몽골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던 게 사흘 전이었습니다. 노얀 박사,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귀국해 주십시오. 대통령 각하. 국민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단지 학자였을 뿐인데 이제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얀, 노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고향보다 더한 무언가였죠. 제가 찾아낸 진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거리 곳곳에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맞아주셨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를 되찾아 주셔서. 제 의무였습니다. 앞으로 몽골과 한국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어요. 공동역사위원회, 유적 발굴, 교육과정 개편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우바타르 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어요.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동포 여러분.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몽골인. 우리 조상은 누구입니까? 징기스칸. 그리고 징기스칸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발해의 왕족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유목민이기 이전의 왕족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초원의 사람이기 이전의 동방 문명의 계승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몽골과 한국은 한 뿌리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토그토 교수님이었습니다. 몽골 전통 역사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노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네가 밝혀낸 건 단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회피했던 과거일세. 교수님. 내 스승도 생전에 푸른 늑대는 동쪽에서 왔다고 하셨지. 그 말이 이제야 실현되었구나. 박수가 쏟아졌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몽골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네. 자네가 그 길을 열어줬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영광입니다. 한국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연다고 했어요. 발해에서 몽골까지 잃어버린 고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민재가 전시 준비를 돕고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저도 서울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뿌리를 찾아온 기분입니다. 박물관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최태성 교수님이 오셨어요. 노얀 박사 환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경주 대씨 문중 어르신들도 오셨습니다. 한복 입은 노인들이 절을 하셨어요. 저도 절을 올렸습니다. 먼 친척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전시장을 둘러봤어요. 발해 유물과 몽골 유물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왕관, 무기, 토기, 비문. 모두 같은 뿌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유리관 안의 유물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다는 걸요.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랑 몽골이랑 친척이에요? 그렇단다. 와, 신기하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이어갈 거였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몽골과 한국 정부가 공동역사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저는 공동위원장이 됐습니다.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앞으로 양국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발해 마이너스 몽골 유적 공동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피곤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문득 궁금했어요.
제가 그날 민재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실무가 시작됐습니다. 시베리아 접경 지역 발굴이 시작됐어요. 10세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발해 양식의 건물터와 몽골 양식의 무덤이 함께 나왔어요. 증거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관광 루트도 개발됐습니다. 발해 마이너스 몽골 실크로드라는 이름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투자했습니다. 울란바토르와 경주를 잇는 역사 기행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첫 관광객들이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우리 조상이 이 길을 걸었구나. 감동이에요. 저는 가이드를 자청했습니다. 관광객들과 함께 초원을 걸으며 설명했어요. 여기가 보르지긴 일족이 출발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원의 바람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원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민재가 옆에 앉았습니다. 노얀,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많이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어요. 하버드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날이요. 그때는 확신이 없었죠. 지금은 확신합니다. 뭘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민재가 웃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초원 위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 별들을 우리 조상들도 봤겠죠. 같은 하늘 아래에서요. 민재. 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노얀이 해낸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별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별을 받겠죠. 발해에서, 초원에서, 몽골 제국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잊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몽골 국립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동아시아사 강의를 맡았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학생들 앞에 서는 게 발표보다 더 떨렸습니다. 첫 강의 날이었습니다. 강의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었을 때 강의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노얀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잠시 그 박수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민족의 진짜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학생들이 노트를 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강의는 2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말해보세요. 우리가 발의 후손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근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역사는 때로 숨겨집니다. 정치적 이유로 또는 단순히 잊혀져서요. 우리의 임무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학생의 눈에서 결심 같은 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요. 단순히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노얀,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뻤어요. 정말요? 네. 부모님도 허락하셨어요. 축하해요. 노얀도 빨리 결혼해야죠. 웃음이 났어요. 생각해 볼게요. 사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온 한국인 역사학자였어요. 지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면서 가까워졌죠. 처음 만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좋은데요.
민재가 결혼한대요. 와, 축하할 일이네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원 씨. 네. 저도 결혼 생각이 있어요. 지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구랑요? 지원 씨랑요. 지원이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요? 진심입니다. 지원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름다웠어요. 저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몽골 전통 의식과 한국 전통 혼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오셨어요.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전통 의상을 입으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요. 몇 년 전만 해도 혼자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얀 교수님도, 토그토 교수님도, 최태성 교수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민재도 왔습니다. 노얀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제 진짜 한 가족이네요. 몽골과 한국.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발해 유적지로 갔어요. 중국 동북부에 있는 옛 발해 수도터였습니다. 폐허가 된 궁전터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여기서 시작됐구나. 지원이 말했어요. 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북쪽으로 떠났어요. 천년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 이주, 제국의 탄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진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었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진명이를 안고 초원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진명아, 여기가 내 조상들이 살던 곳이란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맑았어요. 네가 크면 이 이야기를 다 해줄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지원이 옆에서 말했어요. 진명이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겠죠. 그렇겠죠. 몽골 국립대학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시베리아 발해 마이너스 몽골 유적 발굴이었어요. 5년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몽골, 러시아가 공동으로 참여했어요. 저는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첫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시베리아 초원 지하에서 10세기 건물터가 나왔어요. 발해 양식의 기와와 몽골 양식의 무기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발굴 현장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맞았어.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무덤이 나왔어요. 유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년된 뼈였어요.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매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왔어요. 발해 왕족과 일치했습니다. 증거가 또 하나 추가됐어요. 어느 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이고 미래예요.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건 무력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보였습니다. 도시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몽골 마이너스 한국 문화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학생들이 몽골어를 배웠어요.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기업들도 협력했어요. 발해 마이너스 몽골 기술협력단이 생겼습니다. 관광도 늘었어요. 매년 수만 명이 역사 기행을 왔습니다.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진명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무거워졌어요. 오늘 뭐 했어? 유치원에서 징기스칸 그림 그렸어요. 잘했네.
선생님이 그랬어요. 징기스칸은 한국에서 왔대요.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 내 아빠가 밝혀낸 거란다. 아빠 대단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원과 초원을 산책했어요. 별이 쏟아졌습니다. 은하수가 보였어요. 노예한 행복해요? 네. 정말. 후회 없어요? 하나도요. 이 길을 선택한 게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지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가요. 당연하죠. 별빛 아래 우리는 걸었습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 길을 걸었겠죠. 발해에서 초원으로, 초원에서 제국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되짚어 걷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진명이가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갈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답을 알고 있는 민족.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초원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천년의 바람이었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서관 한 귀퉁이에서 들은 대화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문헌과 언어와 과학을 넘나드는 여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민족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몽골과 한국은 한 뿌리였어요. 발해 왕족의 후손이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를 이끌 겁니다. 새로운 미래로. 더 위대한 내일로.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초원을 건넜듯이 우리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1000년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